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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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8일 첫 노래로 김국환의 바람 같은 사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이래. 10월 8일 첫 노래로 김국환의 바람 같은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방금 첫 노래 들었던 거 있잖아요. 바람 같은 사람. 요것도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어제죠? 네, 어제 7일날 저녁쯤인가 해가지고 또 틀어달라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익명의 여인께서 오셔가지고 좀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첫 노래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오늘 당황하셨죠? 좀 원래 제가 12시 반에 이제 시작하는 건데 한 30분 정도 좀 늦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늦었을 때 있죠? 네, 그때처럼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좀 먹고 오느라고 좀 늦어가지고 역시 30분 늦게 했으니까 끝나는 시간도 쭉 길게 좀 뽑아가지고 아주 길게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글날 특집입니다. 그저께 그리고 어제 해서 한글날 특집 1탄, 2탄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1부에서는 한글날 특집 제3탄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한글날 특집 제4탄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글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한글날인데 요걸 틀어도 되나 싶었지만 제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영어죠? 이 노래 듣고 1부 한글날 특집 제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인데 영어 노래를 또 듣고 왔습니다.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듣고 왔습니다. 조금 당혹스럽긴 하네요, 좀.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한글날 특집 제3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 특집 2탄이었고 그저께는 1탄이었죠. 오늘은 3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글날에 대한 걸 또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는 한글날 특집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1부에서는 3탄 그리고 2부에서는 제4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2부 끝나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끝나기 직전에 또 퀴즈 빵빵 퀴즈를 통해서 이제 맞추신 분들 한해서 또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잘 들으셔가지고 정답을 또 맞춰주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온누리 상품권 받아야 되는데 좀 늦게 드린 분들 있죠? 그분은 오늘 상품 왔으니까 제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서. 그럼 오늘 1부 한글날 특집 제3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날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 학자 몇 명과 함께 직접 이제 우리 한글 만든 걸 이제 기념을 해서 한글날이 이렇게 10월 9일 내일이죠. 10월 9일로 한 건데 올해가 또 특별한 게 오랜만에 공휴일이 됐어요. 이번 한글날에 또 오랜만에 공휴일이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한글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쓴 조선시대 학자인 정인지는 이 서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훈민정음을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한글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거기다가 과학적이면서 독창적이기가 합니다. 한글은 무려 이게 진짜 이거? 한글은 무려 1만 1000여 가지의 발음을 적을 수 있대요.
야, 이 발음 개수가 다른 거랑 비교하면은 일단 일본어가 300여 가지 정도 발음을 낼 수 있는 걸 보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개 정도? 네, 왜냐면 거기 또 성조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은 무려 1만 천여 가지라는 거. 야, 이 대단합니다. 네, 진짜 우리 세종대왕 형님,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진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자랑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 위키백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7,8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모국어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약 언어가 이렇게 많아? 6,900여 가지 언어가 있대요. 지구상에 지금 이 6,900여 가지의 언어 중에서 그 사람들 쓰는 걸로만 하면은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네.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순위에서는 이제 세계 10위에 올라와 있고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 프랑스어 같이 이게 여러 나라가 이제 같이 쓰는 언어를 제외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단 영국도 쓰죠, 이걸. 네.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할 것 없이 다 쓰고 이제 뭐 거의 뭐 세계 공통어 같이 영어를 많이 쓰고 이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이 프랑스어를 많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7,800만 명이면은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네, 이 수치가 이제 한 3년 전인가, 네, 한 3년 전인가 4년 전 수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2 모국어로 선정한 나라도 한 몇 개 돼요. 네, 그거까지 하면 한 8천만 명 좀 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뭐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뭐지? 이게 집계된 그런 건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8천만 명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쓴다. 네, 이 지구상에서 한국어를 엄청 많이 쓴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20년대부터 1910년까지, 1910년이래. 2010년까지 90년 동안 발간된 정부에서 발간한 국어 사전만 하더라도 12종류가 된대요. 네,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단어 수가 엄청 많으니까 이 국어 사전을 많이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어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하는데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소름까지 돋아요 이게. 일단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었지만 과학적인 표기 체계를 갖춘 21세기형 문자다. 뭐 이런 게 이런 뭐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WIPO가 2007년 9번째 국제 특허 공개어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특허 공개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세계에서 보호를 하는 언어고 그리고 이 언어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해서 이걸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글이 되게 위대하다, 우수하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62년 국보 제70호로 훈민정음이 지정이 되고 거기다가 지난 97년 10월에는 또 한글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또 등재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또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훈민정음은 세계 최고의 알파벳 한글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한글은 조선의 성군, 네, 우리 세종대왕 형님이 창제하셨죠. 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뛰어난 언어 학제역성을 보여주는 기록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훈민정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해석을 하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제 그 소리가 이제 한글을 의미하고, 네, 훈민정음은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책이면서도 훈민정음은 해례본,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그 책이 있고 언해본, 그러니까 한글로 순 우리말로 이제 돼 있는 두 가지가 전해오는데 한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것은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3년 만입니다. 네, 반포된 지가. 애초에는 이제 28개의 문자였지만 이제 닷소리 뭐 3개랑 이제 헛소리 1개가 점점 이게 안 쓰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음 14개, 모음 10개 합쳐가지고 24글자만
좀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시경 선생님께서 그 한글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좀 한글이라고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글이 점점점 이 우리말을 이제 지칭하는 말로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글날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네, 보면은 원래 한글날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야날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네, 각야, 거겨, 고교, 구교 이럴 때 있죠. 이 첫 머리에인 각야를 좀 따와가지고 각야날이라고 이제 처음 했는데 이게 1926년 11월 4일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완성된 것이 1446년 음력 9월인데 정확한 날짜가 적히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9월 상순, 뭐 하순, 뭐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이제 아니지만 그 즈음 해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11월 4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학회 전신인 그 조선어 연구회는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정했는데 그걸 이제 양력으로 그 당시에는 음력으로 썼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 그걸 환산하니까 11월 4일이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한글날이 11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된 거야? 지금 26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90년 거의 90년 가까이 이게 이어져 오는 거네요. 이 역사가 전통이 있구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각야날이 1928년부터 한글날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1931년 무렵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한글이 반포된 1446년 음력 9월 29일을 양력을 다시 또 환산하니까 10월 2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날 또 29일로 바꿉니다. 네. 근데 또 이후에 또 이거를 다시 양력 중에서도 이걸 또 계산하는 법이 또 있어요. 그레고리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력을 또 계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다시 계산하니까 이번에 10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글날이 또 10월 28일로 바뀝니다. 네. 여러 번 바뀌어요 이게. 네. 그랬다가 1940년 7월에 이게 대단한 게 발견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훈민정음 원본 해례본이죠. 이게 발견이 돼요.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은 9월 상한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상한의 마지막 날인 10월 9일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꾸면은 지금의 10월 9일이 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좀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삼고 있어요. 네, 이 책이 나옴으로써 원본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진짜다. 진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 좀 의미를 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9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말이 많았나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글날이다 보니까 한글에는 또 관계된 노래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음악 선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한글이 어떤 거랑 좀 맞을까 해서 역시 우리 창식이 형 송창식의 가나다라 듣고 송창식의 가나다라 듣고 이 한글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신청곡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많이 갖다 주세요. 네, 제가 바로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식의 가나다라 듣고 이 한글날 특집 네, 한글날 특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창식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선정했지만 노래가 잘했어요. 네, 오늘 한글날 노래로 아주 딱 맞는 노래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글날 제 3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머릿속에서 맴도네 이 가나다라가. 네. 이 1940년에 그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이제 10월 28일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때 그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진
이후기도 하고 이게 탄압 때문에 한글날 행사를 쉽게 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탄압도 받고 뭐 그다가 이제 42년에 또 그 유명한 조선어학계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또 주관할 그 사람들이 몽땅 다 막 감옥에 잡히고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좀 달라요. 훈민정음을 만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반포한 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창제일을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443년 음력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월의 한가운데인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글 반포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창제일을 한글날로 이제 정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날 하루만큼은 이제 한글에 대한 우리나라 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막 보다 보면은 막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우리말인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줄임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좀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네, 하여튼 이제 하루만이라도 이제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네. 네, 하여튼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업화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한글날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에요. 네, 이제 국경일이 된 지가 그렇게 길진 않죠. 이 한글날이. 네. 근데 한글날이 이제 국경일이 됐기 때문에 이 국경일에는 당연히 태극기를 개양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글날에도 태극기를 거는지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 태극기를 한글날에도 걸어야 된다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아예 그냥 한글날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한글날 이때 그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글날에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글날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때 걸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태극기 걸었었는데, 네. 그리고 내일 또 비나 이런 게 없이 되게 활창하대요. 네, 내일 하루 또 이렇게 태극기 멋지게 또 개항해가지고 한글날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네, 아주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 한글날을 또 보면은 순환의 시절이 또 있습니다. 네, 1981년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글날 좀 챙기느나 싶었지만 1990년 국경일 최대 실책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그냥 기념일로 바꿔버려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그 국경일도 아니라 그냥 기념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념일. 네, 그렇게 바꿔버려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막 한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시위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제가 그 기사에서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때 당시에 못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데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때 막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휴일에서도 이제 제외돼서 그때 그 노는 날이 아니었지만, 네. 1991년에는 또 한글날을 이제 국경일로 다시 재지정하라는 시위도 일어났었어요. 또 그때 크게. 네. 이후에 한글학회나 아니면 한글 관련 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6년부터는 이제 기념일이 아니라 국경일로 이게 격상돼서 또 그나마 좀 명예를 좀 되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네. 2006년 그때 공휴일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참고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아주 놀 생각만 그냥. 네. 하여튼 2009년에는 또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2012년 가을에는 또 이제 한글날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제 법안이 발의됐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결국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공휴일이 이제 됐는데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제한하고 나섰으나 경제부처의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식경제부가 경제단체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휴일이 많아지면은 뭐 생산성이 저하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정을 하자고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여론도 점점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또 올해부터 공휴일로 딱 됐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말 이 한글이 또 주가 되는 날인데 네. 공휴일뿐만 아니라 네. 그냥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글날에 맞게 하리가 부른 한글송 듣고 네, 노골적으로 한글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하리의 한글송 그리고 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어딨냐? 이거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 하리의 한글송 그리고 그 신청곡이 조영남의 지금 그리고 이현실의 목로주점 네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와서 총 3곡 노래 듣고 이 한글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리의 한글송 그리고 조영남의 지금 그리고 이현실의 목로주점까지 신청곡과 함께 한글에 대한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한글날 특집 제 3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단체에서 그 한글날 그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현재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이제 주말 근무 인력이 당직 같은 걸 이제 제외하고는 휴무 상태인데다가 뭐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생산성 저하 같은 그런 우려 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인력난도 그 문제가 좀 돼가지고 생산성 저하나 아니면은 그 도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많이 좀 우려해서 공휴일 지정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한글학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많은 한글 단체 같은 데에서는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선조들의 문화나 아니면 그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비판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대 부처였던 그 기획재정부는 이전 정부 시절 옛날에 보면 이제 이게 재정경제부였잖아요. 이게 네, 그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도 겸임하던 부서여서 이게 파워가 좀 세요. 이 기획재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한글날 공휴일 제의를 한 것도 이제 이게 무산된 것도 바로 이제 부총리급 기관이죠. 이들 경제부처의 의견 그 반대 의견이 좀 세가지고 네 이게 좀 안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한글이라는 문화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재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에게 경제가 과연 따라온다고 그게 어떤 네, 이게 갑자기 또 진지하게 변하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네, 돌아와야지. 네, 하여튼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더라도 태극기를 개항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날씨가 화창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태극기 좀 많이 개항하시면은 또 좋잖아요. 네, 뭔가 저만 그런가요? 그 왜 골목 같은데 걸어가다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막 밖에 태극기가 막 이렇게 막 그 집집마다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괜히 막 기분이 막 되게 막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그러시겠죠? 네. 뭔가 지나가는데 막 태극기가 이렇게 막 꽂혀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막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태극기를 또 사랑해요. 네. 태극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 한글날을 이제 공휴일로 부활시키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의해서
이제 공로를 그런 발의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좀 인정받아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현 국회의원이 2014년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또 받기도 해요. 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11월 이전에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11월 넘어서 다시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해 달력을 이게 또 이게 지정이 됐을 때가 되게 웃긴 게 이게 11월이 넘어가서 이제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 한글날 지나서.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달력을 그 전년도 11월이나 그때 이걸 찍어내잖아요. 10월달 이런 그 하순에 이렇게 찍어놓는데 이게 덜컥 갑자기 한글날이 공휴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 해 이제 달력에는 한글날이 이렇게 공휴일이 된 게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글날이 공휴일 표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네. 2017년에는 이제 추석이 맞다. 2017년에는 추석이 10월 4일이거든요. 수요일. 네. 근데 연휴 첫날인 10월 3일이 또 개천절이에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이게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 수, 목 맞나? 화, 수, 목. 이제 화, 수, 목 이렇게 쉬는데 여기에 금요일 날을 대체 휴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야, 이거 주말이랑 합치면은 거의 일주일 내내 쉬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게 앞뒤로 그 휴가나 이런 것까지 붙이면은 거의 10일 넘게 놀 수가 있어요. 2017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2017년에는 거의 그 정도로 거의 10일 동안 그 쉴 수가 있어가지고 꼭 2017년까지는 또 살아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즐겁게 살아야 돼요. 네. 유네스코에서 기념일을 가진 유일한 다시 말할게요. 네, 유네스코에서 그 자신의 나라 말을 기념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글이라는 게 창제 연월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1442년 이렇게 세종 28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우리 한글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만 한글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네, 미국 같은 데나 영국 이런 데는 영어의 날 이런 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기념일을 자기 나라 말을 가진 그 유일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좀 본받아가지고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에 세계 모국어의 날로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이제 모국어를 좀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걸 좀 기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글날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로 이게 큰 나라예요.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 문화만 보면. 네. 네,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주절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너무 말이 많았나요, 오늘? 네, 한글날 특집이라 가지고 오늘 흥분했나 봐요. 기분이 좋아 가지고. 네. 그럼 또 저희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그 야음상가시장 저거 노래 교실 노래 또 듣고 와야 되겠죠. 네, 갑자기 당황했네. 네, 말이 안 떨어가지고. 유연사의 고피,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그리고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총 7곡 듣고 2부 한글날 특집 제4탄 들어가는 건데 잠시 안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야암상가시장에서 또 가을 야유회 갑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저 혹시 가실 분들은 저 야암상가시장 상인회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출발한 날이 10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갔다가 이제 당일로 오는 건데 회비가 25,000원입니다. 여기 충주 자유시간 시장 가는 거고 청남대 대통령관저도 가는 건데 이게 사진 보니까 되게 좋아요. 네, 갈만합니다. 이게 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좀 바람 좀 쐬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잘생긴 또 사람이 이 야유회에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아마 따라가면은 정말 잘생긴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교실 노래를 듣고 2부 한글날 특집 제 4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음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유연성의 고삐, 현다의 껄껄껄, 난진의 나나의 56십,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곤배령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가 가는 중에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오늘 신청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이 또 많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부에서는 한글날 특집 제 4탄입니다. 네, 방금 1부에서는 이제 3탄을 했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제 4탄을 하는데 역시 뭐 재미난 거를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날 특집 4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퀴즈 빵빵 시간. 네, 제가 드리는 퀴즈의 그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잘 들으셨다가 이제 뭐 쪽지라든지 이런데 이제 성함이랑 정답 그리고 쓰셔가지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글날 특집 4탄 들어가기 전에 신청곡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부산 건어물 누님께서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틀어달라고 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듣고 본격적으로 한글날 특집 4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신청곡인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겠지만 네, 한글날에 살짝 나갔었어요. 네, 이게 갑자기 정지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를 꺼야 이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노래가 안 꺼져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2부 본격적으로 한글날 특집 4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날은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가장 꽃 중에 하나인데 그 한글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신 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네, 우리 세종대왕 형님. 네. 근데 이 세종대왕 형님이 또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시각장애 수준으로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성인병들도 많이 이제 겪으셔가지고 이게 막 병을 굉장히 많이 앓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일단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눈병으로 큰 고생을 하셨는데 심지어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시력이 정말 떨어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천성이 학문을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자로 있을 당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매번 이제 책만 아주 그냥 낮이건 밤이건 계속 책을 들여다보셨는데 매양 글을 읽을 때 이제 반드시 100번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 책을 보면은 100번 정도는 더 읽으신대요, 이거를 계속. 그리고 사설을 읽으셨을 때도 다시 100번을 더 읽으니까 이게 오랜 독서 때문에 수시로 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눈이 안 좋아도 계속 글 읽는 게 좋으시니까 글 읽기를 멈추질 않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 눈만 이제 계속 그 책만 보니까 눈병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죠. 네, 태종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불시에 이제 동궁전, 그러니까 이제 세자 시절에 그 세자가 있는 곳이 동궁전인데 그 동궁전을 가가지고 책을 모조리 그냥 싹 다 거둔 적이 있어요. 네, 여행지 그 책 한 권만 이제 병풍 뒤에 이제 좀 슥 넣어놨었는데 세종대왕님이 이제 다 책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책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그 병풍에 있던 그 한 권 있잖아요. 그 책만 한 1000번은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책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럼 이제 세종대왕님의 이제 눈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단 세종대왕님은 이제 그 34세 정도부터 이제 안질에 걸려가지고 눈병에 걸려가지고 44세 정도에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시각에 대한 그런 장애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실록에 보면은 세종 23년 2월에는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하여 조섭하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와 아일의 조참과 야인들의 숙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충문도 친히 제한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뭐 조섭이라든지 뭐 조참 같은 거는 아침에 하는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숙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게 인사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눈 안 좋으니까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4월에는 내가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면서 이제 아파서 봄에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이제 지평이 아니고는 이제 걷기 어려우니까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염을 볼 수 없다. 어젯밤에 일어서는 이제 한방약물학 책에 이제 보니까 아무리 그 작은 글씨를 봤는데 이제 잘 안 보이더라. 뭐 이런 게 적혀 있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네. 세종대왕께서 젊은 나이에 눈이 그렇게 나빠진 건 지나친 독서로 눈을 혹사시킨 것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이제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무슨 일이든 오래 하면은 어느 곳에 상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합니다. 네. 구시상혈이라고 해서 오래 눈을 이제 쳐다보면 혈을 이제 상하게 되는데, 혈은 이제 간이 주간이므로 혈이 상하면은 간이 상하게 되고, 간의 기가 눈으로 통하므로 이제 간이 상하면 간에 그 연계된 풍기와 열이 올라가지고 눈이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이랑 간이랑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하여튼 그냥 오래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눈병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열이 생겨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데, 세종대왕께서도 의욕적으로 국정을 펼치느라 이게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이. 네, 막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과로하고 이제 뭐 이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막, 그리고 막 얼마나 화나겠어요. 맨날 막 명나라에서는 막 뭐 이렇게 갖다 바쳐라 막 이러고, 막 밑에 대신들은 뭐 이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뭐 자기 뭐 이렇게 뜻대로 하려고 또 머리도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눈병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인도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거기다가 그 이 세종대왕님께서 또 밥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셨습니다. 진짜 왕같이 드셨어요. 네, 이 밥이 이렇게 막 그 있잖아, 뭐 이게 십첩반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 그 밥 먹을 때 막 반찬이면 10개 뭐 이렇게 있는데, 몇 개지? 뭐 이렇게 하여튼 10개인가 뭐 이렇게 이상 안 되면은 밥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무조건 밥 먹을 때 고기가 있어야 됐어요. 네,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답니다. 네,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그 아버지죠, 태조래, 태종 이방원. 네, 하여튼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태종이 태종 죽을 때 이제 붕어 한다고 하죠. 이제 왕이 죽을 때 이제 붕어라고 하는데, 그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은 되게 웃겨요. 세종이, 그러니까 그때는 세자라고 하죠. 세자가 밥 먹을 때는 꼭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 밥할 때는 꼭 고기를 반드시 넣어라. 안 그러면은 얘는 밥을 안 먹으면은 그 이게 나라의 그런 왕이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고기를 넣으라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이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네. 소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그냥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살이 엄청 이게 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저기 어디지? 광화문인가? 어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 가면은 세종대왕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동상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약간 날씬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먹었던 거다 아니면은 그런 뭐 책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이 살이 진짜 엄청 쪘다가 거의 돼지? 약간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살이 좀 많이 찌신 그런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병이 좀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그 뭐지, 성인병 같은 것도 많이 걸리셔가지고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눈은 그 신장에 전기가 공급돼야 이제 재구시를 할 수 있는데, 신장의 전기는 이제 우리 몸에 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로하거나 이제 뭐 그런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피로하고 침침한데도 막 책 읽고 뭐 이렇게 뭐 이제 하여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눈이 굉장히 또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청곡이 또 있어요. 네. 신청곡이 어떤 거냐면은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네. 또 이게 신청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듣고 그리고 어딨냐? 또 한글날에 맞게. 네. 아까 듣다가 못 들은 동요 친구들의 한글날 노래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말장난. 네. 하여튼 이게 신청곡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글날에 맞게 동요 친구들의 한글날 노래 듣고 이 한글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이 이제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 부른 한글날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그 목소리가 맑아요. 네, 그럼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한글날 특집 제 4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생중대장님께서 이제 눈병을 많이 앓으셨다고 하는데 그 소갈도 이제 걸리셨다고 해요. 소갈이 뭐냐면 당뇨병. 이죠. 이게 당뇨병. 네. 세종대왕이 당뇨병에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동이가 넘는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이제 눈병이 좀 심해져가지고 말년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치료를 위해서 온천에 자주 가셨다고 그래요. 네. 충남 온양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눈병을 치료했다는 우물이 있는데 어의정 뭐 이렇게 어천이나 아니면 어정수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충북 청원의 이제 초수, 뭐 초정약수에도 행궁을 짓고 눈병 치료를 했는데 온천욕이 눈병 치료에 얼마나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제 복잡한 정사를 잊고 이제 요양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간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장기간 치료를 건의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네. 괜히 또 자기가 이제 쉬러 가면은 괜히 그쪽 그 지방 사람들이 민폐라고 자기 그냥 빨리 가고 이제 빨리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뭐 길어야 2달? 네, 보통 이제 1달 남짓 해가지고 다들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야 진짜 이 정도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 세종대왕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님은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별세할 때까지 이제 8년 동안은 이제 세자인 문종에게 섭정을 맡겨가지고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결제 같은 걸 넘겨줬는데 하지만 이제 그분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추구하시던 그런 주요 과제 같은 거는 이제 하나도 멈추지 않았고 실명 위기까지 가면서도 매일 새로운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이제 편찬하시고 뭐 그랬다고 뭐 이렇게 뭐지 그 상소문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막 직접 검토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열정 같은 게 대단하세요. 네. 실제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이 세종 25년, 반포한 것이 28년으로 승하기 4년 전이었으니까 우리의 한글은 이제 눈병과 당뇨병 같은 많은 그런 병을 투병한 상황에서 탄생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데도 세종대왕께서 굳은 의지로 이게 만드셨다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네. 게다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5째 아들인 광평대군 그리고 7째 아들인 평원대군 그리고 왕비인 소원왕후까지 연달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 더욱 악화되셨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오랫동안 만났던 그 마누라죠. 네, 소원왕후가 이제 먼저 가고 그러니까 네, 많이 상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소원왕후가 또 그 거의 그 뭐지? 그 조광지처잖아요. 네. 더욱이 마지막 2년은 세자였던 문종의 건강도 역시 나빠져가지고 이제 중태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세종이 거꾸로 세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막 일이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예, 문종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문종도 책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건강이 또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요즘도 책이나 뭐 이런 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밖에 이게 잘 안 가고 이제 방 안에서만 이제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또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문종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 아빠 마냥 책을 집에서만 앉아가지고 계속 책만 보고 그러니까 햇빛을 잘 못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세종대왕은 그나마 이제 많이 먹기라도 하지. 이제 문종은 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건강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문종이 또
임금이 된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진 못했죠. 네, 그렇게 별로 안 있다가 이제 그 그나마 젊은 나이에 좀 갔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세종대왕님께서는 늘 앉아가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진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전혀 운동을 하신 건 안 하신 건 또 아니에요. 네, 격구라고 그 뭐지 이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약간 그 골프 비슷한 그런 운동이 있어요. 격구라고. 이걸 꽤나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격구를 자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왕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괜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왕은 뭐 체면이 있고 뭐 해가지고 뭐 놀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세종이 또 이런 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러냐 그래가지고 진짜 격구를 굉장히 좋아해도 잘 안 했습니다. 네, 이제 가끔 가다가 했는데 그 경신일만 되면은 종친과 신하들 다 모아가지고 아주 밤새도록 격구를 했다고 합니다. 날밤을 새서라도. 이 경신일이 뭐냐면은 경신수야라고 해가지고 날밤을 새워도 되는 날인데, 이게 풍속에 60일에 한 번씩 한 1년에 한 6번 정도 이게 경신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밤새도록 이제 먹고 마시면서 노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핑계로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이날 그냥 아주 미친 듯이 그 격구를 또 했다고 해요. 네, 머리가 좋아요, 아주. 네,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운동 거의 1년 동안의 이제 운동을 이 경신일에 몰아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세종대왕은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글에 또 다 보면은 그 문맹률이 있잖아요. 그 글을 못 읽는 그런 이제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문맹률이 1%입니다. 네. 이 1%가 뭐냐면은 정말 그 뭐지? 아주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기들이랑,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지금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옛날에 이제 약간 그 배울 기회를 좀 없으셨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교육 제도가 뛰어나기 때문도 있는데,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서 그런 거겠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 같은 거는 이제 약간 그 비판 받을 때도 있고 비난 받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한글을 싹 다 그냥 다 아니까. 네, 뭐 질 같은 거는 몰라도 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무 교육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학생까지인가? 지금 중학생까지죠, 이게 의무 교육이. 네, 아닌가? 고등학생까지인가? 네.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까지인데, 하여튼 그 의무 교육이 중학생 때 같습니다. 갑자기. 네. 하여튼 그 중학생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그냥 다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 문맹률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 네. 뭐 가까운 일본이나 뭐 이게 중국 이런 데만 보더라도 문맹률이 꽤 높죠. 왜 거기 이제 한자나 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문맹률이 좀 높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몇 퍼센트, 저번에 기사 보니까 30%인가? 30%인가가 문맹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글을 못 읽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네, 그냥 웬만한 사람 다 한다는 거죠. 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옛날 그 보면은 실제로 그 1945년 광복했을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70%가 넘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글보다는 이제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던 게 이제 90 그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대적인 문맹 퇴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무 교육,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70년대에는 이제 거의 뭐 20%? 네, 20% 10% 이때로 이제 거의 줄어들어 가지고 네, 많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글이 또 좀 좋아요. 네, 배우기도 좋고 가르치기도 좋고, 네, 참 좋습니다. 네, 갑자기 또 뿌듯하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되게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네. 네. 하여튼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청곡이 또 있어요. 네, 오늘 신청곡이 많습니다. 아주 좋아요. 남이의 슬픈 인연을 남자 버전으로 좀 틀어달라고 이제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 분이 부른 슬픈 인연을 찾았는데 이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나마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유상록이 부른 슬픈 인연, 그리고 프라이머리가 부른 아끼지마 듣고 이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유상록이 부른 슬픈 인연, 그리고 프라이머리의 이제 아끼지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한글날 특집 제 4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날을 보면은 정말 한글은 진짜 정말 위대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날인데 내일이 한글날이잖아요. 네, 하루만이라도 이제 한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네,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조금 할 말 안 할 말 좀 가리면서 이제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지나 이게? 네, 하여튼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또 바로 넘어가지고 이번 오늘 10월 8일 마지막 시간인 퀴즈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제 저번 주 동안 한번 쉬었죠. 네, 퀴즈 빵빵 이제 매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뭐 추석이랑 이런 게 너무 껴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날이. 네, 그래서 그냥 좀 쉬고 건너뛰고 이번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퀴즈 같은 게 이제 제 나이를 물어보는 거였죠. 30대냐 맞냐 아니냐. 네. 그러면 오늘 퀴즈 빵빵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정답이다 싶은 이제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답을 적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제가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퀴즈는 다음 중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누굴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왕이 들어가네. 네, 다음 중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누굴까요? 1번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2번 피구왕 통키. 네, 그리고 3번 가왕 조용필. 네,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번호나 아니면 정답을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맞히신 분에 한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이걸 문제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이거 할 때마다 웃기네. 네, 다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피구왕 통키, 3번 가왕 조용필. 네,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셔서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딱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주신 분들 다 드려요. 네, 저번에 몇 분 드렸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저번에 4장인가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제가 드렸습니다. 다. 네, 맨 처음 할 때.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시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상인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이 세종대왕이에요. 네,
1번 세종대왕, 2번 피구왕 통키, 3번 가왕 조용필. 네,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오늘 좀 한 30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했죠. 네, 원래는 이제 오후 12시 반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제가 밥 먹다가 좀 늦었어요. 네, 밥 먹다가 좀 한 30분 정도 늦게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40분 정도 네, 원래보다는 네, 좀 더 했네요. 네, 오늘 좀 한글날이라 가지고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제가. 네. 혹시 이게 들으시다가 아니면은 제가 그 출근해 있는 시간 동안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언제든지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바로바로 틀어드리니까 방송 때 아니더라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주시고 혹시 보이는 라디오 좀 오시기 좀 쑥스럽다. 네, 제 잘생긴 얼굴 좀 보기 좀 쑥스럽다.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 어플 중에 저희 야음상가 시장도 있으니까 네, 그 어플에도 신청곡이나 아니면 사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네, 올리시면 바로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어플 야음상가 시장도 이제 많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게 다 했나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어떤 걸 들어드려야 되나? 네, 오늘 끝곡으로 한글의 너의 모습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글날이랑 조금 네,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예, 부른 가수 이름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의 너의 모습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